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오늘도 또 역대 최다. 코로나 얘기입니다. 네, 예.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서 13,000명대 기록했는데 네. 오늘은 15,000명대 예상됩니다. 예. 오미크론의 전파율을 이제 델타의 2.5배로 잡고 계산할 경우 2월 말 확진자가 3만에서 5만 명. 그리고 만약에 델타의 3배로 잡으면 3월에는 8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 대응이 달라져요. 네,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빠른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레 29일부터 고위험금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합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광주, 전남 등 지역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원래는 설 연휴 이후부터 적용하려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빠른 확산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네. 정부는 이제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일종의 적응 기간을 가져요.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또 기존의 PCR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월 2일까지는 PCR이냐 자가진단 키트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율권을 준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의무가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3일부터는 60세 이상 혹은 이제 밀접 접촉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질병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대비 3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1월 말에 10,000명 좀 넘는 수준. 근데 2월 중순에 27,000명에서 37,000명, 네. 2월 말에는 8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죠. 여기에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시나리오대로 최소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이제 2월 말, 3월 초에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더 확진자가 폭증하는 거를 지금 정부나 방역 당국도 지금 뭐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예. 확진자 폭증은 이제 팩트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놀라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문제는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해서 희생을 최소화하느냐, 여기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례들도 보면은 20만, 60만 이렇게 급격하게 넘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방역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격히 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8만, 12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건데 그 말이 말입니다. 막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여서 헷갈리신다는 분들 많은데 신속하게 하는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가 바로 자가 진단 키트예요. 네, 똑같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입장을 냈는데 신속 항원 검사가 민감도가 의료인이 하더라도 50% 미만,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네. 20% 정도로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코를 자기가 찌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못 찌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학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다. PCR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가짜 음성으로 인해 더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당장 하루에 뭐 몇만 명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다 PCR 해가지고 돌릴 수가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7,000명 정도 지난해 말에 나왔을 때 이 PCR 테스트 하는 분들이 3교대로 24시간 이미 근무하고 있었어요. 돌아갔어요. 8,000명일 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5만 명 되면은 그게 네. 이제 감당할 수가 있냐라는 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R이 더 예. 좋은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요 얘기는요. 오늘 2부에 영국의 의학 박사를 저기 연결할 겁니다. 한인 의학 박사신데 영국이 우리보다 일찍 오미크론의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한번 지금 거기는 정점 찍고 내려갔거든요. 정점일 때 하루 24만 명 쏟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자, 영국은 어떤 상황을 거치고 지금 어떤지 생생하게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양자 TV 토론 대신 다자 토론으로. 예, TV 토론 어제 법원에서 결론 내려줬죠. 네, 법원에서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신청한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TV 토론이 유권자들 후보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방송사의 재량을 제한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사자 토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상파 3사는 오는 31일이나 내달 3일에 사자 토론을 하는 방안을 내 후보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사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은 이제 내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후보들 일정과 메시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1시간 만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 술이나 마시고 측근이나 챙긴다고의 약속이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겠다 새신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3040 장관 등용을 내세웠습니다. 네. 젊고 유능하다면 나이가 어려도 기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4.5일 근무제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4.5일 근무제. 네. 예. 윤석열 후보는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필승 결의대회를 열어서 원팀을 위한 내부 결속을 다졌어요. 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좀 지역 민심을 다스려달라 이걸 강조한 건데요. 윤 후보는 또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선대본 상임 고문으로 임명하며 원팀 구성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후보들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 했었어요. 기억나요? 예. 네. 근데 이게 득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디까지가 네거티브냐.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서부터 검증이냐. 예. 이게 당장 이거 있고 나서요 바로 이제 그 논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 뒤에 1시간 뒤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황간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서 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그냥 아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네거티브냐 아니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예를 들면은 김용민 의원이 그 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이죠. 네네. 그 기자회견 1시간 반 뒤에 법사위에서 그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그 녹취록을 틀었어요. 국회에서. 그럼 예. 이거는 네거티브냐 아니냐, 검증이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식의 사례들이 어저께만 한 세네 건이 나와버렸어요.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럼 욕설 예. 파일 틀면은 이건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예. 김건희 씨 녹취록 틀면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를 해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결정적 한 방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거티브로 해서 옛날에 2007년에 BBK처럼 네. 이게 수렁으로 들어가고 지지율을 안 오를 것을 이제 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거티브 중단 예. 선언 자체야. 그게 원론적으로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나쁜 자체는 아닌데 이제 그것과 검증의 기준을 잡고 엄격하게 간다는 게 쉽진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예, 지적이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TV 토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요. 네, TV 토론회가 이제 양자에서 다자로 바뀌면서 양당이 이제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대1 토론회 맞춤 전략을 짰었는데 네. 4자로 바뀌니까 좀 걱정이 생긴 게 지금 1위로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아. 또 한편으로는 그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안심을 하는 면이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시간이 길면은 자신의 좀 유능한 행정가 이런 걸 부각하려고 했는데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좀 공세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2개 정도 날짜가 후보던데 하나는 1월 31일, 하나는 2월 3일. 네. 그러니까 설 연휴 중간이냐, 설 끝나고냐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 될까요? 현재로서는 31일이 좀 유력해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31일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좀 방어적이긴 한데 다른 세 후보가 네. 저 설 전에 31일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조금 시간 촉박, 준비 시간 촉박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나옵니다. 이 TV 토론 얘기도 같이 좀 질문해보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다시 떠오른 성남 FC 후원금 논란. 어제 법사위가 이 성남FC 후원금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그 프로축구단 성남 FC 그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불만을 품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건 줄 알았던 성남 FC 후원금 논란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수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던 검사가 박하영 검사인데 위에서 자꾸만 이 수사를 막는다. 그러니까 항명성 사표를 내면서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그 하필 또 어제 법사위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예전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성남 FC 축구팀은 이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소유한 게 아니라 시민 구단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구단주가 성남시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기업들이 이제 성남 FC에 거액 후원을 했는데 뭐 나오는 기업들이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뭐 분당 차병원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 금액이 한 1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후원을 받은 시기에 이들 기업이 뭐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인허가 등이라든지 이제 혜택을 받은 시기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원금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고요. 후원금 받고 특혜 준 거 아니냐 시가. 네. 근데 이게 이미 2018년에 그 당시 바른미래당이 네네. 고발을 해서 3년 3개월 동안 수사했거든요. 네. 무혐의 됐잖아요. 네, 무혐 근데 3년 3개월 동안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 나오면서 고발인이 다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기소를 안 했다는 네, 거죠, 네. 검찰이.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하영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재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이 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 그 뭡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에 징계 내릴 때 예. 그때 이제 감찰했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요게 조금 히스토리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성남이 성남 1화 시절에 국내 최고의 축구 구단이었어요. 예. 3연패만 2번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북이 최다 우승을 했지만은 역대 2위 우승 팀이고 그런데 1화가 떠나버렸습니다. 맨날 뭐 그 통일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 해 하고 떠나버리니까 이 성남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기업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예. 대구 FC처럼 그러면 시민 기업으로 시민 구단으로 구단.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분당 판교에 있는 기업들한테 여기 좀 후원 좀 하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후원을 한 것까지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예.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의혹 제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후원을 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특혜를 받다라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자동에 용지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의료 용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업무 용지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이득, 수천억 원의 이득을 받다. 용도 변경을 시가 해줬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 4호 건축 허가를 해줬어요. 어. 그거가 근데 이거가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 후원금하고 요게 특혜가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성남시의 주장은 다 이거 해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91년에 이거를 병원에 짓겠다라고 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과잉이 되니까 이게 스톱돼 버렸어요.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된 2010년에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두산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열사 5개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성남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성남에서 공공기관이 5개가 빠져나가면서 그 약간 공백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의 공백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했다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연관관 상관관계 후원을 구단에다가 후원한 것과 특혜냐 아니냐 이것의 상관관계를 파헤치는 게 검찰의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는 수사해가지고 뭐 기소할 것 없다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재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정말 이거를 못하게 막은 거냐 아니냐 요게 핵심 아니에요 이번 핵심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확인은 되진 않고 있는데 다들 이제 뭐 그 박하영 검사의 지인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계속 수사를 요청하고 했는데 위에서 막았다 이런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호수 검찰총장이 여기 좀 들여다봐라 어제 네, 명령 네. 내렸다면서요. 네, 네.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성남시 FC 성남 FC의 구단 운영에만 쓰인 게 아니라 일부 단체들이 돈을 뺐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돼서 그거를 검찰이 파고 있는데 그게 중단됐다라는 게 지금 이 외화부의 뭐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새로운 게 예. 더 포착이 됐다. 예. 그래서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내용인 거죠 지금. 예. 여기까지 상황 보고 계속 좀 따라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